안녕하세요. 한세범? 한세원입니다. 오늘 4월 7일은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원 재보궐선거가 있어요. 이번에 선거할 유권자 수만 해도 1216만여 명으로 집계되었는데요. 매우 큰 선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 중에서도 서울의 선거인 수는 842만 명이 넘고 부산의 선거인 수도 293만 명이 넘는 대규모 보궐선거라서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인지 지난 주말 사전투표율이 20%를 넘어서 역대 재보선 최고치였는데요. 특히 서울은 21.9%로 선거 지역구 중에서 최고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후보별 이데올로기의 성향을 분석하려고 해요. 후보별 정책을 잘 살펴보면 후보와 소속 정당의 정책 방향성을 가늠할 수 있어서 후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후보자에게 투표를 할 때는 반드시 이데올로기적 성향만 보고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자신이 지향하는 신념과 같은 후보를 뽑는 건 자신의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장 후보의 공약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어떻게 공약을 분석하면 좋을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각 후보별 5대 공약이 있어요. 이 5대 공약을 중심으로 이데올로기 성향을 분석한 것을 이야기하려고 해요. 서울시장 후보로 12명이 등록을 했는데 모든 후보를 골고루 언급하기에는 시간적 문제가 있어서 우선 당선 가능성이 있는 혹은 관심도가 높은 후보를 위주로 분석해서 발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기호 1번 박영선 후보와 기호 2번 오세훈 후보가 당선 가능성에서 유력한 후보군이고요. 상식을 뛰어넘는 공약으로 관심도가 높은 기호 7번 허경영 후보를 위주로 언급하려고 해요. 사실 그 이외의 후보들의 공약들도 훌륭한 것이 많지만 우리는 각 후보의 공약을 홍보하는 자리가 아니라 각 후보의 이데올로기 성향을 분석하는 시간이므로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호 1번 박영선 후보의 공약별 이데올로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1번 공약이 도시공간과 경제 대전환인데요. 경제 대전환 공약의 1번 보편적 재난위로금 지급은 보편적이고 직접 지원이기 때문에 현대자유주의적 정책이거나 사회주의적 정책으로 분류될 수 있어요. 그리고 경제 대전환 공약의 2번인 대전환 1조 원을 조성해 쥐어짜는 주사기형 혁신기술 중소기업 지원은 국가가 중소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정책이라서 현대자유주의적 정책에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현대보수주의자라면 직접 중소기업을 지원하기보다는 중소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인프라 조성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어요. 박영선 후보의 주거 대전환, 집 걱정 없는 서울의 공약 내용은 주로 공공주택 보급으로 요약되는데요.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공공자가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은 사회주의적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가 주택을 만들어서 국가가 소유한 형태에서 국민이 영구 임대만 가능하다면 이것은 공산주의적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해 잠시 언급해야 할 것 같아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공통점은 생산자의 개인 소유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에요. 즉, 공장, 토지 등 재화를 만들어내는 생산재를 개인이 가지게 되면 부의 편중이 일어나서 불평등이 생긴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도 개인재산을 어느 정도 허용하는데요. 그 개인재산은 생산재가 아닌 소비재에 국한되지요. 즉, 옷이나 음식, 가구 등은
개인 소유가 허용됩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모두 생산자의 사적 소유를 금지하지만 그 금지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공산주의는 생산재를 개인에게 몰수해도 정당하다고 여기고 그 생산재는 국가의 소유로 만들어버리지만 사회주의는 개인 소유의 생산재라도 몰수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여기고 민주적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에 의해 공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사적 소유를 유지하는 것이 그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박영선 후보 소상공인을 위한 약속에서 이 공약은 직접 지원하는 1번에서 3번은 현대자유주의적 정책이고 4번은 인프라 중심 지원이기 때문에 현대보수주의적 정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박영선 후보의 20대 청년과 노동자를 위한 공약은 간접 지원을 골자로 하기 때문에 현대보수주의적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 및 복지 공약 중 공공의료의 권역별 전문화는 만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의료기관이 민간의료기관과 같은 일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사회주의적 정책이라고 볼 수 있지만 민간의료기관에서 제공할 수 없는 희귀질환, 중증질환, 응급의료, 코로나19 같은 특수전염병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공공의료기관이 제공한다면 현대자유주의적 정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상으로 기호 1번 박영선 후보의 공약을 이데올로기별로 살펴보자면 현대자유주의적 정책은 4개, 현대보수주의적 정책은 1, 현대자유주의 혹은 사회주의적 정책이 2개, 사회주의적 정책은 2개라서 전체적으로는 현대자유주의적 정책을 중심으로 사회주의적 정책이 가미된 경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호 2번 오세훈 후보의 공약을 살펴볼까요? 오세훈 후보의 첫 번째 공약인 스피드 주택 공급은 규제를 줄임으로써 그리고 민간 주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현대 보수주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장기 전세 주택 시즌2 상생주택으로 7만호 공급이라는 공약은 민간 소유 토지를 인정하고 공공기관이 임차하여 문제 해결하려는 정책이기 때문에 현대 보수주의와 현대 자유주의의 절충 정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세훈 후보의 두 번째 공약인 스피드 교통도 규제 완화와 인프라 구축을 통한 문제 해결이므로 현대 보수주의적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현대 보수주의는 전통적 보수주의와 전통적 자유주의가 결합한 형태이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는 개인이 직접 해결해야 하고 정부는 개인이 노력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그와 반대로 현대 자유주의는 전통적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절충형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전통적 자유주의에서 오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이나 규제개혁 등을 통한 시장의 메커니즘에 맡기기보다는 국가가 직접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회주의적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그런 점에서는 3번 공약도 인프라 구축이 중심이기 때문에 현대 보수주의적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오세훈 후보의 공약은 대부분 인프라 구축과 규제개혁을 통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현대 보수주의적 정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복지 문제에 있어서도 복지 인프라의 확충을 통한 해결을 제시한 점에서 현대 보수주의적 정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장기전세 주택 시즌2 상생주택으로 7만호 공급이라는 공약이
현대 보수주의와 현대 자유주의의 절충형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7번 허경영 후보의 공약이 궁금한데요. 이전에도 일반인이 보기에 황당할 만큼 상식을 뛰어넘는 공약들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기호 7번 허경영 후보의 1번 공약인 서울시 전체 예산의 70%를 전략하여 시민에게 돌려드린다는 공약은 직접 지원하고 또 보편적 복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즉 현대 자유주의적이거나 사회주의적 정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허경영 후보의 두 번째 공약은 연애 공영제를 실시하자는 건데 매월 20만 원의 연애 수당을 지원하며 결혼 후보를 신설한다는 공약인데요. 이 공약은 개인이 선택해야 할 문제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강요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전체주의적 정책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국가나 정부가 개인의 삶에 대한 선택의 문제를 깊이 관여하다 보면 결국은 개인은 국가에 종속되고 국가를 위해 개인이 존재하게 되는 이른바 all for one 그리고 one for all로 대변되는 전체주의 국가가 되고 말지요. 허경영 후보의 세 번째 공약은 부동산, 자동차에 대한 보유세, 재산세를 폐지하겠다라는 것인데요. 개인의 소유를 전적으로 인정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전통적 자유주의적 정책이라고 볼 수 있나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허경영 후보의 공약을 통해 본 이데올로기적 성향은 좌파적, 진보적인 사회주의적 정책에서부터 현대 자유주의에다가 이미 지나간 전통적 자유주의와 전체주의적 성향까지 보이고 있어서 향후 정책 방향을 예상하기란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 분의 후보를 골라서 공약을 중심으로 이데올로기 분석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투표를 하는 것은 국민이 정치인의 위에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행위입니다. 투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진해서 정치인에게 구속당하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데올로기를 기준으로 하든지 인물을 기준으로 하든지 정당을 기준으로 하든지 후보를 결정하는 것은 각자의 선택이지만 투표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우리 모두 4월 7일에 행동으로 보여줍시다. 이것으로 오늘은 마칠게요. 안녕. 안녕.